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자, 오늘 해볼 영화는 콰이어트 플레이스 2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콰이어트 플레이스 보고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만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1편보다 나은 2편이 별로 없거든요. 요거는 조금 비벼볼만 하다. 추천과 비추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스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천입니다. 혹시 2편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 먼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편 엔딩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죠. 아빠가 죽었습니다. 이들은 집도 망가지고 자기 터전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론가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 딸이 라디오에서 힌트를 얻어요. 그래서 어딘가로 가면은 우리가 살 곳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딸이 혼자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레건이 떠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영화도 존 크래신스키하고 에밀리 블런트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1편에 이어서 존 크래신스키는 2편을 또 맡았죠. 3편은 안 맞는다고 하네요. 또 3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편까지는 이 두 부부가 엄청난 또 활약을 하게 됩니다. 부부예요? 네, 부부입니다. 너무 괜찮다. 좋죠. 남편은 감독을 하고 아내는 주인공을 맡고 1편을 보고 가야 되냐라고 이제 또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보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1편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편을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 사실 2편만 보시더라도 앞에 부분에 충분하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보시면 더욱 좋다. 1편을 안 보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1편은 공포영화라고 볼 수는 없고요. 크리처물 혹은 몬스터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된 내용은 육아입니다. 육아. 이 사회로부터 아이들을 기를 수 없는 환경이 왔을 때 고된 육아의 전형을 보여주는 공포영화로 볼 수 있겠거든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애까지 낳잖아요. 이 애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든 이 외압으로부터 지켜내려고 하는 이 고된 육아를 정말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2편은 조금 더 성장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아이들이 좀 더 커서 자립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육아 고통을 조금 내려놓고 아이들 위주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 엄마들의 이제 손때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가족 이야기, 어떤 삶의 이야기로 봤을 때는 3편은 아마 이 아이들이 독립하는 과정이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또 한번 해보게 되네요. 다른 크리처물들과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이 아이 주인공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죠. 이 가족들이 모두 다 수화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영화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청각장애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외부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것들 잔소리를 많이 할 텐데 이런 것들과의 차단이거든요. 이전 세대와의 차단 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립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들이 또 이번에 한 번 더 쓰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영화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드는 소재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 영화는 조금 구조를 바꾸게 돼요. 1편에서는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공간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데 이번에는 투 트랙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야기가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그리고 하나로 합치게 되죠. 이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좀 감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 이게 되게 장점이라고 보는데 이 감독님이 되게 군더더기가 없다는 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깔끔하죠. 네, 연출이 너무 깔끔해요. 대부분 감독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조금 더 살을 붙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감독은 그런 것 따윈 없나 봐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딱 정해서 놓고 편집을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2편도 마찬가지로 1편과 똑같이 군더더기 없는 연출을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에는 사족이 조금 붙을 수 있으나 그것을 연출로서 또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매끄럽게 전개되는 어떤 세계관 확장, 이런 것들은 또 볼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인상적인 부분 한번 이야기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오프닝 시퀀스가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1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1편에서 막내가 죽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클리셰가 많이 담겨있던 장면이었거든요. 근데도 연출력으로 그것을 승화시키면서 뻔한 부분이었지만 되게 신선하게 기초를 마련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이번 2편에서도 조금 더 투자를 많이 받았는지 화려해졌고요. 기존에 봤던 상업영화 방식으로 되게 액션이 많이 들어간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전개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텅 빈 거리, 신호등만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1편 이후의 모습인가? 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아빠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거 아빠가 살아있을 때구나 라는 걸로 바뀌면서 그 뉴스로 이제 그 상황들이 나오고, 그리고 야구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들, 그리고 나오는 괴물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롭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꽉 잡아 놓으니까 후반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동기 요소로 된 것 같고. 그 과거에서 갑자기 현재로 싹 바뀌잖아요. 그 아들의 얼굴에서. 그쵸. 소름 돋았어. 거기서 원테이크로 나오잖아요. 맞아. 그 에밀리 블런트가 차에 딱 애들을 태우고 나서 앞으로 가다가 긴박하게 가다가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면서 후진을 막 하는데 여기 원테이크란 말이에요. 긴장감이 정말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스도 대단했고, 그리고 실제로 원테이크로 촬영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 이후에 원테이크 장면들이 몇 번 나오긴 하지만 그것들은 좀 트릭을 이용한 거지만, 제가 말했던 그 장면은 진짜 원테이크로 촬영해서 딱 컷 하고 나서 스태프들이 딱 나오면서 박수를 쳤다는. 그래서 더 실감이 났던 것 같고 긴장감 있게 잘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오프닝 장면이 툭 끊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시추가 말했던 에밀리 블런트가 딱 나오면서 렛츠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콰이트 플레이스 딱 2가 딱 뜬단 말이에요, 로고가. 이제부터 2편 시작이야 라는 식으로 렛츠고 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연출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감독이 특화되어 있구나, 화면과 화면을 이어붙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우리들은 군더더기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엔딩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영화는 1시간 정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몰입감 있고 서스펜스가 가득하기 때문에 되게 짧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다. 사실 1시간 반도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더 짧게 느껴져요, 영화 자체가. 저는 제일 좋은 영화가 시간이 느껴지지 않는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 이 영화는 진짜 짧아요. 정말. 결국에 딱 보고 나면은 10분 맞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분명히 길게 봤는데 딱 끝나면은 뭐야 이거, 뭐 벌써? 예고편 봤나? 어? 유튜브 봤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짧게 느껴진다. 그만큼 몰입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엔딩도 정말 사족이 아예 안 붙어버리니까 주제가 명확해지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은 딸과 아들이 결국에는 자립해서 혼자서 이제 싸워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툭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깔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적으로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 인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전체가 되게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들죠. 계속 깔끔하다라는 얘기만 계속하게 되네요. 제가 지금 막 떠오르는 건 없는데 크리처 나오는 영화 중에서 2010년 이후로 이 정도만한 영화 시리즈가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좀 대표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구독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영화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는 단점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 영화가 너무 지루해, 1편도 지루했는데 2편도 지루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공감하실 수 있게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 영화에서 나오는 스토리에 대한 장치가 단순해요. 오프닝 씬에서 존 크레신스키가 나오고 나서, 아빠가 나오고 나서 아저씨가 한 명 나오거든요. 그 아저씨가 이제 킬리언 머피인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이후에 등장하겠구나. 이런 장치들은 사실 뻔하죠. 그리고 스프링쿨러 장면이 계속해서 카메라에 찍히게 되는데, 그런 장면도 뒤에 뭔가 있겠구나 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죠. 그런 것들은 읽힐 수가 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빨리 읽혀서 이거는 너무 뻔하다, 계속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도 딱 한 가지 단점을 꼽으라고 하면 딱 요걸 꼽고 싶은데, 이 부두에 있던 사람들, 뭔가 이 영화와는 되게 안 어울리는 집단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 물 속에서 괴물들이 못 돌아다닌다는 걸 이들도 눈치를 챘다면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아직도 그 육지에 남아있지? 물론 라디오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얻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번 떠나볼 생각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잡는 행위, 왜 걔네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동떨어진 어떤 캐릭터들이 아니었나? 그 옷도 그렇고 그 에밀리 블런트 같은 경우는 얼굴에도 때 하나 없이 이렇게 멀쩡한데 그 사람들은 완전 거짓골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뭔가 원시인들인가? 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 설명하기 위해서 복선이 있던 게 어떤 집이 나오는데 그 집 위에 여자들 신발만 널려 있었잖아요. 아, 하이 말하는 거죠? 맞아요. 아. 그걸 보고서는 아, 여자를 노리는 뭔가가 있구나. 아, 근데 그게 만약에 힌트가 됐다면 힌트일 수도 있는데 전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왜냐면 동떨어져 있긴 그러니까 안 붙어 이게. 맞아요. 저도 하이를 보면서 아, 뭔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집단하고 뭔가 이어지기에는 뭔가 이상. 어렵죠? 뭔가 어렵다. 안 붙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을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네.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냐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는 이 킬리언 머피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어떤 모습이긴 했지만 우리가 1편을 봐오고 이전 과정들을 봤을 때는 이 영화는 되게 동떨어진 개체들 같아서 조금 에러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좀 더 설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은 사람들이 더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괴물들이 물 속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장면 빼고는 다른 부분들은 다 쓸데없는 거였거든요. 불과 1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인데 그쵸. 원신이 됐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애매하다 정도로. 자, 별점 내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최근에 이렇게 몰입해서 본 영화는 없었던 것 같고, 맞아요. 물론 클래식들도 많고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 연출로서 승화했다는 것, 그런 것들로 신선함을 더 봐서 저는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4점! 4점이요? 높네요. 왜냐면은 벌써 다음 편이 엄청 기다려져요. 근데 감독이 바뀌면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바뀌나? 그 감독은 2편도 좀 고사를 했었다고 해요. 아 진짜? 근데 아이디어가 나와서 다행히도 2편을 맡았지만 아마 감독이 다른 감독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이 부부끼리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팬데믹 시대에 맞물려서 되게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오락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분들이시라면은 이 극장에 가셔서 충분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콰이어트 플레이스 1편과 2편은 공포 영화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오히려 서스펜스 장르라고 보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1편 꼭 보고 가세요. 네, 1편 보시고요. 요 영상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 구독!